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제 나름대로 구술이라고 이렇게 뭔가 모아서 전달했는데 오늘은 그 구술을 꿰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우리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 공부한 거를 기본적으로 구술을 깬다는 거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분석하고 풀이해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름을 한 번 더 감정을 한다고 그러죠. 이름 풀이도 같이 하면서 사주 자체만 가지고는 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제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게 바로 이름입니다. 사주에서 부족한 것을 이름에서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사주는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분인데 제가 이제 그 큰 제목은 안타까운 여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한번 풀어보는데 깊이는 이제 풀어보지 않고 어떤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럼 사주에서 어떤 것을 이름에다가 보완해 줘야 되는지 같이 겸사겸사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실 때 8글자를 보고 일단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용신을 찾아서 그 용신이 대운, 그 다음에 세운, 월운에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도 운 개념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름은 평생 운으로 보시면 돼요. 대운은 10년이죠. 이 세운은 1년. 이거 월운은 뭐 한 달.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완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장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명을 제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명은 참 인연이 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기막힌 장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목이 안 보이죠? 목이 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 토, 금이 또 안 보이네요. 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합과 충과 원진 이렇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해자축 삼합으로 인해서 관이 엄청 강해진 사주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죠? 해자축 합쳐서 관이 지금, 그러니까 관살 혼잡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느낌 어떠세요? 이 여자가 상당히 삶에 굴곡이 심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원국만 보고 특징을 보면은 지지의 4글자 중에서 이 자하고 오가 도화잖아요. 도화는 특히 월지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자오충도 이렇게 도화가 충돌 땐 도화의 끼가 더 발산된다고 보시면 돼. 드러나고 발산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화기가 이렇게 발산됐다는 것은 문 남성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팬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가 어떻게 돼요?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자체를 보시면은, 일단, 목 기운이 없기 때문에 없는 오행이 사주에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머니 덕이 없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공부운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마저 졸업을 못하고 중퇴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왜냐하면은 이 대운에서 보시면 지금 무오대운은 처음에 1살부터 8살까지인데 요때 보면은 실제로 이게 지금 좌우충이 돼버려요. 대운에서. 그 다음에 9살 때부터 18살 때까지는 이 기미대운이 오는데 이게 식신상관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죠. 그게 이때부터, 이때 8살 때 이 부모가 이혼해서 조모스라에서 자라면서 이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때 이제 식신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살부터 18살까지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때. 근데 공부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학교를 이제 고3 때 중퇴한 바람에 이제 고졸 졸업장을 못 받은 상태죠. 8세에서 이때 부모가 이혼했다는 건 어때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식신상관이 강하면서 지지에 어떻게 돼요? 겁재가 와가지고. 겁재가 와서 또 이것이 좌우충이 되면서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머니하고 엄마 자리에 원진이 걸려있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도 심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여자분이 자랐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국 자체는 보면은 조금, 좀 파란만장하겠다.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지금 배우자궁하고 또 충이 되어 있죠? 좌우충. 그러니까 좌우충에다 남자도 많고, 배우자궁도 깨져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이름에선 이제 보완제인데, 보완을 제대로 해 주었을까? 한번 이제 그걸 보면서,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목하고 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목하고 금 기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자원오행에 금 기운은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 목 기운이 없잖아.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 나름대로 그 짓는 방법이 여럿이고 인연 따라 배운 방법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 어느 선생님 나름대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좀 아쉬운 거는 이 준에 보면 이게 자원오행이 수고 미에 보면 토잖아요. 이 사주에서 많은 걸 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없는 걸 안 넣어줬어요. 여기 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이 사주 온 게 목이 없는데 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막힌 장명법에서 보면은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은요, 조금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방법이. 자, 요 가로 쳐놓고 써놓은 거는 이 글자의 고향으로 보시면 돼요. 글자의 고향. 글자의 근원은 금이고, 준의 근원, 뿌리는 수, 미의 뿌리는 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주역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 6가지 동물들 대입시키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차용하는 거예요. 자, 오행으로 오시면 이건 잘 아시죠? 금이니까, 기역하고 미음이니까 목수, 주는 지읒하고 니은이니까 금, 화, 미는 수,
받침 없으니까 점. 자, 이렇게 놓고 연주, 이걸 우리가 연주라고 그러죠. 연주를 기준했을 때 연간과 연지가 있는데 요 연지를 사주명리학에서 일간처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행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토죠. 토가 목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목극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 수를 보면 토극수가 되죠. 재. 토 입장에서 금을 만나면 토가 금을 생해주죠. 자, 요거를 사주명리에서는 식신상관이라고 하죠. 식상. 근데 이 장명에서는 우리가 이걸 손이라고 그래요. 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식신상관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자식도 되고 뭐 건강도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운, 자기를 표현하는 운 여러 가지 있는데 부하 직원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아랫사람이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 손과 같은 의미의 이제 식신상관과 같은 개념이죠. 아랫사람, 뭐 부하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요건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이죠. 부하. 그 다음 이제 화를 만났다. 토가. 그러면 화가 토를 생해주죠. 그래서 화생토. 그래서 이걸 부라고 그래요. 부. 사주명리학에서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여기서는 아버지도 되고 학문도 되고 윗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 요 수는 똑같죠. 요거랑 같이 재. 근데 이 사주 이름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왜냐면 상상의 동물 6가지가 보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귀에 익은 것이 청룡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죠.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현무. 이렇게 6가지 상상의 동물 중에서 길작용을 하는 건 뭐냐면 청룡, 주작, 등사입니다. 그런데 돈이 자 좋은 등사, 그 다음에 청룡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는 이분이 타고난 돈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돈. 근데 여기에서 보면 금기운이 지금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 금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일을 장명하신 분이 이 공부를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막 그런 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이름에서 보면 이제 재는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명칭이 요걸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러는데 금의 수리가 획수가 8획, 주는 12획, 미는 9획이거든요. 8, 12, 9 요걸 우리가 선천수라 하고 이 선천수를 기준해서 이 조합 방식에서 탄생된 이 수리가 이게 후천수입니다. 8 플러스 1에서 9가 되고 8과 12를 더해서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2와 9를 조합해서 21이 나오고 8과 9를 더해서 17이 나오고 29는 8 플러스 12 플러스 9에서 29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9 플러스 1에서 10 이렇게 해서 자 장명법에서 공망을 보는 장명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공망은 사주에서는 일주 가지고 보죠. 일주 가지고. 그런데 이 장명에서는 일단 연주를 기준해서 봅니다. 계축의 공망은 인묘죠, 인묘. 인묘를 우리가 수리로 환산하면은 인은 1번, 묘는 2번이죠. 그럼 1이나 끝자리 수리가 1이나 2가 있을 때 이걸 공망이라고 하거든요. 가정국이 지금 문제가 있죠, 여기에. 21. 그 다음에 자매. 자매 형제궁에 12가 있죠, 2가. 그러니까 이게 자매하고
가정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리에서요. 시간 요 자리에 임수나 계수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전로공망이라고 해요. 전로공망. 즉 이거는 스스로공망 자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90이 있으면 그것도 공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은 요 달력에 보면은요. 보통 이삿짐센터의 달력을 보면은 9하고 10일 날은 이사 가는 날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공망이에요. 여기 보면 9, 10, 20번, 9번. 이게 스스로 공망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본인이. 이 자리에 공망이 걸렸다는 건 이게 이름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 잘못 들은 숫자래요. 그래서 이 기막힌 장명법에서는 이 본인 궁에 공망이 걸리면 사자성어로 지형철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풀으면 평생 가시밭길. 이분이 이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셨던 이유가 이거를 딱 풀어서 보니까 자기 이 사주보다 더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가정이 깨졌죠? 이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우자 문제. 이 자식궁에는 자식도 약간 문제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29라는 수는 조난을 당한다. 혹은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땐 반드시 한번 털어먹는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29수가. 요 사회궁은 이분이 사회활동 하는데 약간 지장을 받는다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뭔가 좀 완만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주에서 보면은 관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분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 전변, 직업 전변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왜? 관이 많으니까. 어느 한 직장에 아, 이거는 내가 평생 다니는 직장이다라고 할 만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이렇게 자꾸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여기 나오잖아. 사회궁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 이 연인궁에 이게 문제라는 거는 내가 이런 기운 때문에 처음에는 매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관에서 오는, 이 관이 이렇게 많은데 관에서 오는 내 어떤 피해의식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억압받는 느낌? 그래서 뭔가 처음에 만났을 때 느낌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과 인연이 없다고 나와, 이 사주에서는. 이 이름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거는 인성이 없다는 건 내가 뭔가 받아들이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식신상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또 죄가 없죠. 이 결과물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야. 정말 열심히 사는데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돈은 재운이 오면은 이제 조금 이제 결과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기 한번 대운을 볼까요? 여기 금은 이렇게 오죠. 여기도 오죠. 19대운, 29대운에서 오는데 이게 오면은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여기 신이 와서 어떻게 돼요? 신자 반합이 돼서 지금도 많은 물기운을 또 합세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것도 용신 역할을 못하죠.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게 파가 되면서 천간은 병신합 돼가지고 수기운을 또 생성하죠. 지금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바라던 오행이 와가지고 원하는 어떤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보충을 못 해준다는 거야. 이 대운에서. 지금 이제 임술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천간하고 충이 되죠. 병임충. 예. 그러니까 참, 그 49대는 어때요? 이때 바닷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 떠내려간 판이죠. 지금도 물속에 살고 있는데, 아래 위로 지금 물바다잖아요. 물바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봐서는 이게 해자축. 그죠? 신유술. 나한테 필요한 금기운이 파가 되고, 다른 또 물을 조성하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 전체 기운 대운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서는 이제 이 공망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9라는 핵수가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공망이라는 거예요. 연인궁인데, 이 자매 12. 요 12핵이 이것도 공망이 되면서 또 자매와도 인연 없고, 제가 이제 그 상담하면서 상담 기록부에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름에서 참 사주에서 없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주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걸 따라서 이름 자체적으로 이 수리 조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거 많죠?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본인 궁에 20액이 있다는 거는 평생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평생 가시밭길. 약간 이건 설명드렸죠. 8세 때, 이때 지금 운이 안 좋잖아요. 지지에 이렇게 좌우충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식상이 많은 걸로 인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움직여서 뭘 해야 되는 거. 자,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이때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모스라 해서 자랐는데, 요 18세 때는, 요때죠. 요때는 또다시 식신상관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잠이 지금 원진이 되죠. 내가 뭔가 하는데도 방해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체,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30년 됐겠구나. 그때 이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이런데, 거기 다니다가 학교를 졸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분이 24세 때 결혼했는데 이 병자 세운에 결혼했더라고요. 이때 병자년에. 참, 그런데 이게 일조와 같은 병자년에 결혼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돼? 특히 이성 간의 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때 결혼을 하면은. 미리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24대. 그 다음에 26세 무인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는 이제 용신운이죠. 목이 왔었죠, 목이. 이때. 그 다음 27세 김연년에 또 딸을 출산했어요. 연년생으로. 이때도 용신운이 왔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식신상관운이 온다는 건 이분한테 너무 삶이 피곤하다는 뜻이죠. 나한테 받아들이는 인성운은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힘을 빼야 되는 운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2020년 이제 세운을 보면 경자년인데, 이 경자년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죠. 제가 편재운이 들어왔죠. 그런데 또 아쉬운 건 지지가 또 수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생수가 돼서 제 기운이 빠져서 또 수를 생한다는 거는 이 흉신을 또 키워주는 거예요. 경자년에. 이 작년에요. 기해년에, 지금 얼마 안 됐죠? 기해년. 이 기해년에. 기해년은 오제네, 오제. 오늘이 입춘이거든요. 오늘 입춘. 2월 4일. 그러니까 요거 막 시작했는데, 2019년 거 보면 기해가 여기 또 자식 자리에 기해하고 기둥이 같죠? 자, 이분이 이 자영업을 하는데 통닭집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아들이 도와준다고 왔다가 고기를 튀기는 있잖아요.
예, 기름, 거기에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기해년에. 자식이. 자식자리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걸 뭐 보금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뭔가 이게 글자가 겹쳐서 온다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일이야. 그 중에서 특히 이성 간의 운이 안 좋게 흘러요. 뭐 헤어진다든지, 뭐 좀 안 좋은 경우로 가면 뭐 사별한다든지, 뭐 각방을 쓴다든지, 어쨌든 간에 했던 안 좋은, 이성적으로의 안 좋은 일이 많이 흐른다는 건데, 작년에 그런 일을 당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축년으로 가면 어때요? 신축년? 신이면 이제 병신합인데 또 마찬가지죠? 또 수기로 또 형성하죠? 네. 그 다음 임인년으로 가면 또 물바다죠? 물론 뭐 임수가 인목을 생한다 하지만은, 자, 이게 용신운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크게 좋은 어떤 운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쭉 흘러오는 것도 보면 이 정유년에 17년에는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자유파가 돼서 이때도 힘들었을 거고, 이거는 또 식신상관이 너무 힘들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18년에. 기해년, 20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조금 안 좋게 흐른다. 그러면 월원으로 치면 올해 경자년에 특히 6월달에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천충, 좌오충, 천충지충 되죠? 6월달에. 이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월달 요거 신자진 반하보 또 물기운을 몰고 들어오니까 안 좋고, 요때는 또 형살이 걸려서 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 다음에 32세 때 갑신년에 이제 자영업, 통닭을 이제 뭐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때는 운이 좋게 잘 들어왔죠. 재운이 들어오고 용신운이 들어온 거예요. 인성운이. 요때. 그런데 이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세운에서 이 공망운이 들어왔거든요. 신이. 지금 병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유가 공망이잖아요. 요때.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진짜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돈을 잘 벌었는데, 이 아주머니 얘기가 이렇게 남자가 많다 보니까 이 남편이, 남편도 이제 좀 바람기도 많고,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뭔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본인이 다 경제적인 걸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35세 때 정해년에 그래서 뭐 애인이라고 제가 썼긴 했는데, 이제 그 통닭 가게에 자주 놀러 오던 아저씨하고 이렇게 좀 이제 그 남편의 어떤 그런 거,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가까이 이제 지내게 됐다고 그래요. 요 정해년에. 이때는 뭐요? 나한테 겁재가 다가오죠. 겁재. 그 다음에 이 지지에는 또 관이야. 관.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생 남자 속에 살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또 한번 얘기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혹시 일하던 공장이 남자가 많았냐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많지는 않고, 그땐 다 여공이었대요. 여공. 그 남자가 많았으면 참 좋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많은 관을 액땜할 수 있는 그때 기회였는데, 계속해서 운에도 계속 들어오고, 예? 원국에도 많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세 때는 요 신묘년이었는데, 신묘년. 자, 이것도 보세요. 천간에 병신합수가 돼서 또 수를 생성하죠. 근데 지지에는 뭐야? 자묘 형살이 들어오죠. 이게 교통사가 났대요, 그때. 나가서 술 먹고 밤에 들어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자가 본인을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고 뭔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외로우니까 이렇게 남자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많은 상태에서 또 관운이 왔을 때요,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5세 때 정유년에, 정유년은 요거 또 겁재운이 들어오죠. 지지에는 자유파에서 이게 이때는 뭔가 정리했다 그러더라고. 45세 때. 근데 꼭 요거가 관계없는데 이름에서 29수가 여기 마음에 걸려요. 요게 뭔가 모아서 돈을 좀 제대로 모아서 쓸만하면은 꼭 엎어지는, 꼭 돈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겁재처럼. 그러니까 29수가 조난당한다. 한 번은 엎어먹는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때. 그래서 45세 때 이제 파산했는데, 그 다음에 46년이 또 무술년이요, 무술년. 또 식신상관오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안 돼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돼. 그게 바로 내가 경제적인 돈도 벌 수 있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 식신상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7세는 이제 기해년이요. 기해.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 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8세, 올해 이제 경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시는데 조금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사주의 특징이 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계속해서 운이 들어오는데 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결과만큼 얻질 못하기 때문에 몸은 피곤한데 돈이 안 되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매일 바쁘게 움직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사주에게. 근데요, 자, 이 돈이라는 거, 이 재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돈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 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현실 인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실속이 있겠다 없겠다 이거를 딱 직감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면 딱 손 떼야 되는데 돈 벌 욕심으로 자꾸 이것저것 하게 된다는 거야. 누가 주위에서 뭐 하면 이거 하면 돈 좀 된다 그러면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촉이,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들어와도 어떻게 제가 부딪히고 또 제가 변절해가지고 금이 아니고 술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조만간 제가 이제 실전 사주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름 감정하는 거를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감정하는 거는 사주산 장명쉼터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사주는 제가 따로 어떤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올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즉 그동안 배운 여러 가지를 공부를 이렇게 한번 끼는 공부를 이제 해야지 이제 우리가 실제 이게 실용학문으로 써야지 이거를 우리가 이론 공부만 계속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자, 모질라면 모질한 대로 자꾸 사주하고 이렇게 접합하면서 익히다 보면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 사주 공부한 보람을 느끼는 거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이런 것이 흘러가는 거를 눈에 보일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그려놓고
100회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축하기 위해서 어설프지만 이렇게 케이크를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예. 특히 이거 이름은 너무 생소하실 텐데, 뭐 제가 조금 이제 노출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연을 뭐 맺어 보시면, 앞으로 장명 공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내가 누군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장명해 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름과 그 다음에 이름을 보완하는 이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막힌 장명법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눈에 뭐 들어오시겠습니까? 배우면. 그렇지만 한번, 이런 장명법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한번, 의미를 두시고,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번복하게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끝에 멘트를 하는 거, 사주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뭔가 내 사주를 분석하면서 내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 레시피로 사주 이렇게 공부하는 걸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표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편안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